자, 시작해보자. 상황입니다. 각이 뭐냐, 각. 앵글. 그 앵글이 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는 거거든요. 이때 처음 배웠는데 선과 선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고요. 교점이고 요각들을 교각이라고 하죠. 교각이 두 쌍이 생깁니다.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부르고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접근을 해왔냐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벌어진 정도가 직선이면 몇 도? 180도. 180도를 반으로 나누면 90도. 90도 직각. 90도보다 작은 각을 또 작도는 사실 이렇게 자른 거야. 3등분하고 2등분하고 이래가지고 2등분하는 거 기억나니? 이렇게 긋고 컴파스를 여기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긋고 이쪽에다 이렇게 그으면 이거 2등분. 3등분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긋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컴파스 하나 이렇게 슉 긋고 그럼 어떻게 했지?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그었죠. 그다음에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그었지. 이게 3등분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태까지 각은 다 좀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고 360도를 쪼개왔었어. 주로 다루는 각은 예각이 거의 다였고 둔각은 별로 안 다뤘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각을 좀 다시 얘기할 거야. 벌어진 정도인데 그 벌어진 정도에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긋고 우리가 이걸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선분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반직선 하나가 돌 건데 얘가 여기가 얽매여서 돌 거야. 이 움직이는 놈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룰 각은 앞으로 무슨 각이냐? 720도 마이너스 1320도 이런 것들인 거지. 아니 720도야? 720도? 이게 뭐지? 자, 그 다음에 저 동경이 이렇게 회전하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우리가 이걸 양해각이라고 얘기할 거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음해각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동경이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멈췄어. 그러면 이 동경의 각은 90도야. 오케이. 좀 더 갔어. 동경이 이렇게 왔어. 여기서 멈췄어. 그럼 몇 도야? 180도지. 더 돌았어. 여기까지 돌면 270이죠. 한 바퀴를 돌았어. 몇 도야? 360도지. 한 바퀴 돌고 30도 더 45도 더 갔어. 그럼 몇 도일까? 이렇게 간 거지. 405도인가. 이해가겠냐? 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이렇게 돌았어. 그리고 여기가 30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가는 거야. 그럼 이 동경의 각은 얼마야?
마이너스 750도가 되는 거죠. 이제 좀 큰 각을 보겠다. 자, 그러면 일반각 표현은 뭐냐? 그랬을 때 각 세탄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쓰고 n은 정수고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 약간 뭐 느낌이죠?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느낌이지.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각의 일반각 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는 정수니까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겠지. 이해 가겠냐? 여기까지 얘가 이게 일반각 표현이에요. 정의가 이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각들을 일반각 표현으로 고쳐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360도가 몇 개 있니? 두 개는 안 들어가지. 한 개 있고 얼마야? 저기 찌끄레기가 나무 찌끄레기가 300. 그럼 두 개인 거잖아. 345면 두 개 아니야? 예. 아 345구나. 미안하다. 345도가 남는 거지? 네. 자, 이 각은 어떻게 될까? 360도가 마이너스 1개면 나머지 각이 얼마가 돼? 음수가 되죠? 네. 근데 아까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은 각이라 했지. 양의 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두 개 있겠지. 이해 가겠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2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반각 표현이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왜 이따위로 표현하지? 그러면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n이 나타내는 건 뭐야? 회전수고 얘가 실제 각이라는 뜻이야. 물론 회전수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큰 각들을 다룰 때 얘를 우리가 동경을 가지고 표현해보면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몇 바퀴를 돈 거야?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요렇게 멈춰 있는 거잖아. 이해 가겠니? 이해가? 그럼 나한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각은 뭐다? 요 각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는 큰 각이 나왔을 때 360도보다 큰 각이 나왔을 때 왜 굳이 이렇게 냅두냐? 누가 중요한 거야? 알파가 중요한 거거든. 알파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운다고 했잖아. 삼각함수에서 각을 표현하는 애는 어떤 값을 결정하는 건 사실 회전수가 아니라 누구다? 알파 부분이야. 회전수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도 양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저기도 보면 결국은 저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가 시초선이면 그쵸? 동경이 여기에 멈췄다가 중요한 거거든. 거꾸로 두 바퀴를 이렇게 돌고 이만큼 200도를 돌았단 말이지. 회전수를 제한 각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 사실.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를 정의를 배우면 삼각함수 정의를 배우면 왜 알파로 표현을 했느냐를 알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잠깐 정의를 먼저 할까 했다가 정의를 빼놨네. 각에 대한 표현만 좀 배워볼게요. 자, 이해 가겠어요? 네. 얘가 1번입니다.
일반각 표현에 대해 보자. 일반각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우리가 앞으로 각을 저렇게 다룰 거야. 360도보다 큰 각들을 다룰 건데 이해 가겠니? 그것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 나중에 얘가 되게 의미 있는 거고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사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사분면의 각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 각을 특히나 또 어디서 다룰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다룰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다룰 거고 X축의 양의 방향 얘가 시초선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겠니? 그러면 동경이 멈추는 곳이 축 위가 아니라면 그쵸? 몇 개 없어? 4개밖에 없겠지. 4개밖에 없겠죠. 그러면 동경이 일사분면에 멈춘 각을 우리가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 가겠어? 그래서 이 동경의 각 세타는 일사분면의 각 세타라는 건 결국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전을 하고 멈춘 게 몇 사분면이다 동경이? 1사분면이라는 거고 그 각 세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1사분면에 멈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이 각이 커야 되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각이 될 겁니다. 이해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그냥 세타로 미지수로 세타라고 놓는 게 아니라 회전수를 제외하고 나눈 것들을 보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아씨 커피를 처음 먹는 것들이 더 눈이 풀려 있으면 어떡하냐? 커피는 왜 먹냐? 그럴 거면 눈이 풀릴 거면 다 했어? 이따 가출점하고 선생님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 자, 이사분면의 각은 여기에 동경을 멈췄다는 얘기고 그 이사분면의 각 세타를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표현한다.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을 거야. 왜 이따위로 표현하느냐? 내가 각 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6분의 세타는 어디서 멈출까?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거든. 예를 들어 이사분면에 각 세타가 있어. 오케이? 그럼 이 동경이 멈추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좌표 평면에서 걔네들을 구해봅시다. 그럼 6분의 세타는 세타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세타를 360도 곱하기 알파로 놓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사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6분의 세타는 어떻게 돼? 60도 곱하기 n 플러스 15도인가요?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입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겠니? 자, 그러면 세타가 n이 0이면 15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적은 영역에 멈춰 있죠. 그 사이. n이 1이면 7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멈출 거야.
3이면 n이 2죠. 2면 왜 계산을 안 하지? n이 2면 뭐보다 크고? 135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겠죠? 여기에 멈추겠지. 이해했어? 네. n이 3이면 2까지 한 거지? n이 3이면 195도보다는 크고 210도보다는 작은 거지? 네. 여기 어딘가 멈추는 거. 이런 식으로. n이 뭐까지 했지? 3까지 했나요? 네. n이 4면 200 255도보다 크고 270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n이 5면 315도보다는 크고 330보다는 작겠죠? 네. n이 6이면 다시 1로 오죠. 360도 더하기 15도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동경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각이 딱 얼마다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 이 각은 되게 많은 각일 수 있다. 회전수가 바뀌면 다 어쨌든 같은 동경에 각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15도랑 375도랑 735도는 같은 동경을 써. 일반각의 의미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동경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이 딱 얼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담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 같다고 하면 45도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45도일 수도 있고 또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5도일 수도 있고 아니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35도일 135도가 아니지 플러스 45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고 크기와 같은 값들이 있는 것처럼 동경 하나가 되게 여러 개의 각을 표현하게 된다. 뭐 설명만 하면 졸지. 어떡하면 좋지. 자, 이해 가겠니?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하겠어, 그러면? 사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270도부터 n까지죠. n 플러스 1이 되겠지. n 플러스 1은 아니고 n 플러스 1 써도 되고 아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이라 써도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원면의 각까지 했습니다.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각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 가겠어요? 네. 동경의 위치 관계. 그리고 각을 우리가 그려야 돼. 그러니까 각을 그리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앞으로 각을 그냥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야. 좌표 평면을 갖다 놓고 동경을 그릴까? 시초선의 1사분면에 양의 방향이 있어.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지. 1번이 뭐야? 동경이 일치하는 건가요? 한글로?
한 직선 위에 두 동경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세타 1의 동경이 하나 있고 세타 2의 동경이 있는데 한직선이 있는 방법은 그 두 개의 동경이 한직선이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치하는 방법으로 한직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 반대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그랬을 때 우리가 세타 1을 표현해보면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 그럼 요만큼이 알파라는 얘기죠. 시초선에서부터의 각이 회전수를 제외한 각이니까. 그럼 세타 2를 360도 곱하기 회전수는 다를 수 있지. n2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녹색 놈의 세타 2의 동경이고, 그쵸? 여기도 얘기가 얼마라는 거야? 베타라는 거죠. 그러면 일치한다는 말은 어떤 결과를 갖게 돼? 회전수를 제외한 각이 같다라는 말이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빼주면 두 각의 차는 일반각 표현하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K가 될 거다. 이런 꼴이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종훈이가 졸고 있으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6세타와 세타의 동경이 일치해. 세타의 값을 구해볼까요? 단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했다고 쳐볼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나? 자, 그럼 배운 대로 가볼게. 자, 어쨌든 세타와 6세타 각이 두 개 있죠. 네. 누가 더 커? 6세타가 아무래도 크지 않니? 6배 된 거 아닐까?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2, 4분면에 각일 거야. 그런데 6세타도 몇 사분면에 각이야? 2, 3. 왜?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 문장 하나로 세타를 알려주게 된다. 어떻게? 자, 6세타를 일반각 표현해보자.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자, 세타도 일반각 표현해보자.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이 알파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 빼보면 어떻게 돼? 5세타는 어차피 에너네트는 정수니까 곱하기 K인 거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왜 중요하지 않아? 회전수는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 5세타가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5세타는 동경이 어디서 멈춘다는 얘기야? 시초선에서 멈춘다는 얘기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시계로 돌든. 그리고 난 누가 궁금해? 세타가 궁금해.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네. 그럼 5세타가 이러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니? 120? 5로 나가는데? 72도 곱하기 K 꼴이겠죠.
이해 가겠어? 그럼 난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K가 0일 때부터 차근차근 정해주면 되는 거죠? K가 0이면 정수라 했으니까 K가 0이면 세타는 얼마니? 0이지. K가 마일이면 세타는 마이너스 72일 테고 K가 1이면 세타는 72도겠지. 근데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왜 몇 사분면에 가기로 했어? 2사분면에 가기로 했거든. 그럼 K가 2일 때가 되는 값이 나오겠죠. K가 2면 세타는 얼만데? 144도니 얘는 세타가 될 수 있는 거지. K가 3이면 216도인데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사분면에 가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으로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 1, 세타 2로 이렇게 쓸 뿐이지만 두 각의 동경이 있는데 걔네들이 특정한 위치 관계를 알게 되면 난 그 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각이 계산이 되는 각에 한해서 같은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놈에 한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를 모르는데 동경이 일치하거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 모르는 놈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 자, 세타 원인을 일방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도라고 하고 알파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알파도겠죠. 이해 가겠니? 우리가 이걸 동경이 앞선가라고 하거든. 양의 방향에서 더 많이 돌아간 걸 앞서 있는 각으로 생각을 해요. 쟤네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아니 선생님 얘가 더 클 수 있잖아요. 당연히 클 수 있죠. 근데 얘가 더 앞선 각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 빼는 게 편해. 그럼 회전수는 음수가 되겠지만 계산하기가 편해지거든. 눈에 잘 보이거든. 그럼 세타2가 뒤처진 각이 되겠죠. 얘가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에서 나는 모르는 게 4개고 어차피 이거 2개는 별로 안 궁금해. 회전수 의미가 없다고 했어 나한테.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궁금한데 그치? 지금 어디가 베타야? 세타2의 회전수를 제외한 각이 베타니까 저희가 베타지? 네. 그럼 나는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보여 안 보여? 방향이 반대라는 말 때문에 보여요. 어떻게 되지 알파하고 베타 관계가? 어? 같아요. 같다고요? 아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얘가 숫자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빼거나 더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거야. 특정한 위치 관계에서. 그 특정한 위치 관계가 첫 번째가 뭔가야? 한 직선에 위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동경이 X축 대칭이거나 Y축 대칭일 때. 세 번째 상황은 동경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일 때. 응? 저 모르는 각 알파하고 베타가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했을 때 숫자로 나온다라는 거지. 특정한 위치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래? 빼야죠 여기. 왜? 난 얘네 두 개가 지금 모르거든? 근데 뺀 건 알거든. 이해 가겠어? 그럼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는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플러스 180도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6세타하고 세타의 동경이 방향이 반대다. 근데 이거 세타는 360도보다 크고 720도보다 작거나 같아. 세타는 얼마니? 물어본단 말이지.
2명이 졸리다가 이제 3명이 졸리기 시작했네. 자, 그러면 뭘 그리고? 좌표 평면을 그리고 동경을 2개를 그릴 건데 세타하고 세타에 그게 한 직선이니까 직선을 나처럼 긋던 이렇게 긋던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물어볼게. 누가 6세타로 잡는 게 좋아? 1번 얘를 6세타로 잡을래? 2번을 6세타로 잡을래? 2번을 6세타로 잡으라고. 요 동경의 각이 6세타고 요 동경의 각이 6세타인가요? 그러면 6세타의 각은 회전수를 제외한 각은 여기 알파인 거지. 여기가 만큼인 거고. 세타의 회전수를 제외한 각이 이게 베타면 여기서도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야? 동거를 알 수 있으니까 6세타를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알파더라고 해보자. 세타를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베타도라고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빼자. 그럼 5세타는 360도 곱하기 k가 될 거, 플러스 180도가 될 거야. 그럼 세타는 72도 곱하기 k 플러스 36도가 되겠지. 그럼 k는 뭐라고? 정수라고. 이해 가겠니? k는 정수라고. 그럼 나는 n이 5일 때부터 보면 돼? k가 얼마일 때부터 보면 돼? 10일 때부터 보면 되죠. 왜? 360도보다 크다 했거든. 이해 가겠어? 0일 때는 볼 필요가 없지. 1일 때도 볼 필요 없지. 360도보다 작으니까. 10부터 봐야 돼요? 야, 10부터가 아니고 10이 아니라 얼마냐? 5부터 봐야지. 5. 10이 아니라고. K가 5일 때부터 보면 되죠. 그게 360도가 되니까. 그럼 K가 5일 때 세타는 얼마야? 396도. 그쵸? K가 6이면 세타는 468도. 아니 K가 7이면 8이면 9까지 5개만 보면 될걸. 5세타로 나왔으니까. 딱 한 바퀴 차이잖아. 한 바퀴 차이잖아 지금. 한 바퀴 차이잖아. 이해 가겠어? 네. 6번째는 반복될 거 아니야. 오르나놨으니까 360도. 그러니까 360도에 오르나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5번 잘렸을 거야 라는 얘기야. 그 자리를 돌아갈 거라는 얘기야. K에 따라서 지금. 이해 가겠냐? 네. 너무 좋으니까 필기하고 왔어. 유빈아 잠깐 녹화 좀.